이번에는 둥근 모서리 이쪽 대각선 모서리만 동그란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튼은 뭐 동그라도 되고 네모나도 돼요. 만드는 대로 디자이너 마음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뭐 이왕이면 이쁘게 만들면 좋겠죠. 파일에 뉴를 클릭해서 새로운 창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었으면은 일단 제가 한번 할게요. 일단 봐주세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마키 툴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색깔을 채우고 글자 도구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는데, 글자를 쓸 때는 레이어를 추가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레이어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글자를 쓸 때는 그래요. 가지고 메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글자 크기를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하면 쉬워요. 그렇지 않고 숫자를 하려면은 위에 옵션 창에 글자 사이즈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숫자로 너무 조그맣네요. 이런 식으로 정하면 버튼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만약에 이 모서리가 둥근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란 마키툴을 하니까 전부 다 동그래져 버렸어요. 이 모서리만 동글게 하고 싶은데, 모서리만 동글게 하려면은 동그란 마키툴이 아니라 네모난 마키툴로 하면 돼요. 네모난 마키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된 이 영역을 둥그스름하게 스무스하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지금 선택한 부분은, 선택은 영어로 셀렉트잖아요. 위에 메뉴 보면은 셀렉트가 있어요.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보면 스무스가 있어요. 스무스를 누르면 얼마큼 스무스하게 바꿀 건지 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숫자를 20으로 하면 20픽셀만큼 둥그스름해졌어요. 모서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거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테두리를 둥글게 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알려드린 거는 셀렉트 영역을 뭔가 변형을 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둥그스름한 메뉴를 만들려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쉐입, 여기 저거 이런 쉐이프 툴이 있어요. 요거는 패스 선이라는 가상 선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 사용 방법이 요래요. 여기 눌러보면은 사각형 툴도 있고 둥그스름한 툴도 있고 동그라미, 그리고 다각형, 선,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모양, 강아지, 고양이 뭐 그런 모양도 있어요. 도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 도형을 이 라운드 사각형 있죠. 라운드 사각형 이를 선택한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여기 옵션이 3개가 있어요. 요거 이 중에 가운데 거를 사용해 주세요. 가운데 거를 사용해 주세요. 일단 그리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요. 그러면은 위에 15 수치만큼, 위에 적혀있는 수치만큼 여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이 도구는 지금 그려진 게 아니에요. 그림이 있지만 그려진 게 아니라 가상 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작업하기 전에 이거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 거예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선택 영역으로 변해요. 그럼 다시 색칠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색칠을 하면은 그러면 부드러운 둥그런 사각형이 됐어요. 아까랑 차이점은, 아까는 마키툴을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에서 모디파이라는 기능으로
스무스하게 만들었었죠. 이렇게 차이점은 이 모서리를 확대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부드럽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디자인 할 때는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쉐이프 툴을 사용할 때는 위에 옵션 창이 제가 가운데 거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떻게 그 습관이 들으냐에 따라서 작업 속도가 달라져요. 대부분 학원에서는 요걸 가르쳐줘요. 요거. 이거는 색이 칠해지는 기능인데 이게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 되게 불편해요. 나중에 저거는 나중에 익숙해진 다음에 요거에 익숙해진 다음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 가운데 거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가상선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서 선택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 색을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은 색 채우는 컨트롤 딜리트죠. 어? 색 채우는 거. 색 어떤 거요? 색 채우는 거. 색 채우는 거? 색 채우는 거는 이제 컨트롤 딜리트나 알트 딜리트죠. 이 앞에 물감은 알트 딜리트, 뒤에 물감은 컨트롤 딜리트. 색이 안 채워지고 있어요. 색이 안 채워져요? 혹시 레이어가 글자 레이어가 되어 있지 않나요? 아, 그 글자 레이어 하나 있어요. 네, 새로운 글자 레이어는 색을 칠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해야 돼요. 그걸 만들고 지금 이렇게 정해놨는데 네. 글자도 있어요. 밑에 플레이. 일단은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칠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선생님, 그 헤더 값으로 조절하는 거 틀린 거예요? 패드 값은 달라요. 패드 값은 저 여태까지 그거 썼는데. 그래요? 그걸로 제가 그거를 용케 썼네요. 그거 쓰기 힘든데. 막 15, 20 막 조절해야 돼서. 패드 값은 둥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뿌옇게. 셀렉트에 모디파이의 패드 값으로 만약에 한 20을 줬어요. 그러면 꼭 둥그레진 것처럼 보이지만 둥그런 게 아니라 뿌얘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 아직 이건 쓰기 힘들었을 텐데.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다 있어요. 모디파이는 선택한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은. 그럼 주의 그 뭐지? 주의를 이렇게 뿌옇게 만들 때만 저거 패드 값 쓰는 거예요? 네. 아, 그 효과 같은 거네요. 그쵸.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블러를 써요. 블러. 필터에 블러. 어차피 이것도 뿌옇게 만드는 거라서. 이 셀렉트의 모디파이는 안 쓴 지 꽤 됐네요.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요 한쪽만 둥그랗게 해볼게요. 한쪽만. 근데 이미 전체가 둥그랗게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네모 마키 툴로 이렇게 선택하고 색칠하고 네모 마키 툴로 이렇게 선택하고 색칠하고 그러면 한쪽 모서리만 둥그렇게 돼버렸네요.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든 결과만 나오면 되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방식은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랬어요. 이렇게 전체를 둥그렇게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확대를 한 다음에 동그란 마키툴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만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버리면은 이 부분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지워져요. 이 부분이 선택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전을 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선택한 거 외에 다른 안 선택된 부분을 선택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반전을 반전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나? 선택 영역을 반대로 하는 거. 일단 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택을 할게요.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선택 영역이 추가가 되죠. 이렇게 얘만 남겨주고 나머지가 선택이 됐어요. 전부 다.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을 반대로 해주면 돼요. 셀렉트에 인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선택된 영역을 반대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이걸 사용하면은 이제 아까 선택했던 이 부분은 선택이 안 됐고 선택 안 됐던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됐어요. 바깥 부분이겠죠? 딜리트를 눌러버리면은 이제 그 부분만 지워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동그란 크기를 정확히 잡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얘를 이동 툴과 Alt 눌러가지고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Ctrl T를 이용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상하 반전, 플립 버티컬이 있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좌우 반전, 플립 허리전탈. 엔터로 마무리한 다음에 위치만 잡아주면은 똑같은 크기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만약 크기를 너무 길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선택 영역을 잡고 이동 툴로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되죠. 뭐 너무 옮겨지면 안 되고. 아깝게 더 쉬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